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우리 태백강로 역바연 회원님들과 오늘의 한국사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날마다 제가 글을 쓴단 말이죠. 2023년 접어들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 되셔서 함께 아침마다 그날의 한국사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더불어 제가 항일 무장투쟁사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 안중근의 의거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거가 1909년이었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당하신 게 1910년 3월 26일이었기 때문에 국권피탈 이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권피탈 과정은 제가 10분짜리로 짧게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그걸 보셨으면 되는 거고, 국권피탈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일 무장투쟁이 본격화된 건 3.1운동 이후입니다. 3.1운동이면 1919년이죠. 그렇다고 1910년대를 그냥 그대로 다 건너뛰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제가 이게 큰 주제가 항일 무장투쟁이다 보니까 뭐 신민의 이야기라든지 안창호라든지 이상설이라든지 위대한 독립운동가들 언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약간 건너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1910년대를 그냥 통째로 건너가기 싫어서 최소한 한 분만큼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분, 와 진짜 우리 독립운동사가 얼마나 교육이 잘못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실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일제는 1910년에 국권 피탈, 한일 병합을 시켜놓고 소위 무단 통치를 합니다. 헌병들이 경찰 역할을 하죠. 아니, 일본 헌병들이 조선인들을 몽둥이로 때릴 수 있는 태형령이 발표되고 그 다음 손들어 움직이며 쏜다라고 해놓고 바로 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이 헌병들이 갖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찹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기였죠. 그리고 이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의 결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아니 기존에 을미을사 정미의병이 있었고 이 정미의병이 1909년에 남한 대토벌로 인해 실은 호남 대토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한반도의 잔존의병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의병이 완전히 씨가 말랐겠습니까? 1910년 그 공포 통치기, 무단 통치기 내에서도 총을 들고 의병 활동을 했던 정말 이름 모를 훌륭한 의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마산대, 구월산대, 보합단 막 이런 의병 단체도 분명히 있었고 1915년에는 마지막 의병장 최응언이 체포된다는 기록도 분명히 나오죠.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딱 한 분, 저희가 생각할 때 1910년대를 통틀어서 우리 역사상 정말 1910년대만큼은 최고의 독립운동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한 분은 국내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국내에 1910년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결사가 뭡니까? 그 자유가 없었다는데 그 결사가 뭐냐고요? 조직을 만드는 거죠. 1910년대 조선인들은 어떤 단체나 조직을 결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자고 뭔가 단체를 조직하면 그건 다 비밀 결사 단체가 되는 거죠. 송죽회 선명단 자립단. 그런데 우리가 1910년대 비밀 결사 단체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의금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1912년에 만든 임병찬이 만든 단체인데 이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입니다. 유생이죠. 의병장이죠. 최익현이 쓰시마선까지 끌려갈 때 함께 따라갔던 인물인데 고종의 밀지를 받습니다. 고종이 임병찬에게 편지를 썼는데 병찬아, 내가 만국의 군주로서 삶이 너무 서글프니 나 다시 황제 되고 싶어. 그러니까 임병찬이 우리 고종 황제를 다시 황제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복벽주의, 다시 임금세상을 표방하면서 독립의금부를 조직했고, 그런데 이 임병찬의 한계는 뭐냐면 아니 자신이 조선 총독부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조선을, 대한제국을 다시 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럼 일본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돌려주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임병찬 체포당하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제가 송죽회, 선명단, 자립단, 독립무군부 같은 1910년대의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들 중에 정말 최고의 비밀결사 단체는 대한광복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넘버1이 총사령, 넘버2가 부사령. 부사령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름이 나옵니다. 김좌진. 훗날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죠. 그럼 이 김좌진 위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자랑스러운, 울산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상진. 대구에서 독립운동했기 때문에 대구의 자랑이기도 하죠. 여러분, 박상진은 처음 들어보죠. 일단 이게 비극이란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양반 명문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유생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허위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허위. 정미의병 때 참모장이었고 서울 동대문까지 진격했던, 실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먼저 사형당했던 사형집행 1호가 허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 허위의 제자였으나 허위는 유생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진 역시 그 위정척사 사상에 입각한 성리학을 허위로부터 공부했겠죠. 근데 허위가 박상진이 영특하니 너는 신학문을 공부하거라라고 해서 양정의숙에 보냅니다. 그 양정의숙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허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서 자신 스승의 시신을 수습하고 실제로 1년 장례상을 치러줄 정도로 스승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게 박상진이죠. 그래서 스승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하고 대한제국 판사시험에 합격해서 판사 임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안중근이 이토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사형이 집행당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나라가 국운이 곧 기울어져 가니 내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어찌 판사직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녹을 먹겠단 말이냐, 그럴 순 없다 라고 하면서 판사 임용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모아서 큰 상회를 만듭니다. 이 상회,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인데,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뭘까요? 군자금을 대고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 그러니까 허위의 수제자이고 판사 임용 시험까지 합격했던 최고의 양반가분의, 어찌 보면 조선의 지방이긴 합니다만 가장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던 박상진이 독립운동에 완전히 발을 담그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은 무단 통치기. 와, 이렇게 국내에서 군자금을 마련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한다는 건 목숨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상진 주위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박상진은 대구에서 조선 국권 회복단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책이중이라는 인물이 만든 풍기광복단과 힘을 합쳐 1910년대 최대 비밀 결사 단체 대한광복회를 만들고 여기 총사령이 됐으니 1910년대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박상진이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대한광복회는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함경도 지부, 평안도 지부, 전라도 지부, 충청도 지부, 전국 각지에 지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비밀 결사단체, 몰래 만들어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경주에서 세금 마차를 공격하기도 하고, 금광에서 얼마나 많은 금이 또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 또 역시 금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대한광복회는 좀 시대를 앞서가는 박상진이 지식인이니까 나중에 국권을 회복하면 공화정체 국민국가, 왕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하게 무장투쟁하자, 무장투쟁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다, 독립운동 기지가 필요하려면 의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의연금은 부자들에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부호들에게 좀 돈을 내어 놓으십사,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 만들어서 항일운동 전개하겠다. 일부 부호는 의연금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상도의 최고 부자 장승원이라는 인물이 있죠. 일단 박상진은 장승원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 허위가
박상진의 스승 허위가 의병장이 돼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이 장승원이 군자금을 대겠다라고 해놓고 군자금을 안 주죠. 그리고 오히려 일제에게 허위를 밀고 있던, 자신의 스승을 밀고 있던 인물이 장승원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은 장승원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군자금을 요청합니다. 역시 장승원이 거절했겠죠. 또 일본에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장승원을 처단합니다. 대한광복회의 가장 큰 업적은 친일파 지주 장승원을 처단한 거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친일파 장승원을 박상진의 대한광복회가 처단하고 나서 경문을 붙입니다. 경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승원 집에 붙인 경문 내용이에요. 나라를 광복하려 함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이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얼마나 일제는 박상진을 잡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박상진 잡히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게 박상진의 꼭 옳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1918년에 박상진이 어머니의 부음을 듣습니다.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신의 집을 찾아갑니다. 일본 순사들이 벌떼처럼 박상진의 집을 에워쌉니다. 박상진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어머니를 여인 죄인이거늘 어찌하여 또 포박하려 하는 것이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스스로 가겠다. 그리고 어머님께 절을 드리고 박상진은 다시 백마에 올라탑니다. 흰 옷을 입은 박상진이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일본 경찰 설을 향해 걸어 나가니 그 뒤에 까마귀 떼 같은 일본 경찰들이 우쭈쭈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가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올립니다. 어머니 장례 마치지 못했고 나라님 원수도 갚지 못했네. 빼앗긴 국토마저 되찾지 못했으니 죽은들 무슨 면목이 있으리. 너무너무 아까운 인물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죠. 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대한광복회 부사령이었던 김자진 같은 경우는 이 박상진을 구하기 위해 감옥을 습격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끝내 박상진을 구출해내지 못했죠. 그래서 박상진은 대구 형무소에서 1921년에 37세의 나이로 형집행을 당합니다. 1910년대 최대 비밀 결사 단체 조직이었던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박상진의 이름을 왜 우리들이 많이 알지 못할까? 이것도 슬픈 비극입니다. 여러분, 장승원의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장직상이 중추원 참의를 십몇 년 했을 정도의 엄청난 친일파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 유명한 장택상입니다. 우리 초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그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몇 번을 내먹었던 장택상이 장승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장승원 집에 머슴 생활을 했던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이 머슴 생활을 했던, 복잡하거든요. 이게 참 라이벌 정글에서 장택상 vs 박정희 해도 재밌겠네. 장택상이 대통령이 된 박정희에게도 박정희 씨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그 장택상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박상진이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상진의 비석이나 이런 게 세워지는 걸 장택상이 막았던 측면도 있고, 이 장승원 관련 이야기가 알려지는 게 박정희 쪽이 싫었는지 어쩐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박상진이 교과서에서도 잘 실리지 않았고, 이게 정말 슬픈 게 박상진 집안이 좋다라고 했죠. 훌륭하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박상진의 부인이 그 유명한 경주 최씨 부자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을 그렇게 잃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박상진의 부인이, 그러니까 박상진 관련 이야기가 대중에 나오는 게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부산에 살고 계신 박상진의 부인께서 연세가 81세가 되셨는데 세상에 방에 한겨울에 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오시다가 돌아가셨다. 박상진 아버지께서도 박상진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 아들 시신과 하룻밤을 자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슬픕니까? 그 박상진을 보내고 나서 가세가 기울어서 뿔뿔이 가족들은 흩어져서 어려운 삶을 살다가 다 생을 마감했으나 최소한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라도 이 박상진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실제로 이제 독립유공자가 포상을 받을 때 제일 위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제가 보훈처 관련 일을 해서 좀 이쪽으로 합니다만, 근데 박상진 같은 인물이 어떻게 독립장에 있기는 조금 아쉽다. 박상진 정도 인물이면 최소한 대한민국장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1910년대 국내 최고 독립운동 가셨는데 박상진을 기억합시다.